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2023년 한국 시장 주도 섹터와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상승 후 조정받고 있으며 바이오, 모빌리티, 자동차 쪽 관련이나 광물 섹터들이 상승을 시작을 했으나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4월까지 지수도 급격한 상승 후 4월 21일부터 조정을 시작한 상황이라서 강한 주도주 섹터는 없고 기존에 상승했던 섹터 중에서 새로운 이슈나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몇 종목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AI 반도체 상승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은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올해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2차 전지, 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5월 22일 주차와 5월 1개월 맥 변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AI 쪽 혁신을 바탕으로 빅테크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으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부채 한도 관련 바이든 공화당 하원 의원 합의 소식에 다음 주 주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시장 투자하는데 고려해야 할 체크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 주도주 섹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는 1등주가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상승 종목들이 나오면서 다시 섹터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AI도 하지만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면 로봇은 정체 중입니다. 바이오 및 헬스케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는 미국 AI 관련과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5월 마지막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빌리티와 광물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곡물 쪽도 지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서는 개별주들의 큰 상승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의 코스피가 하락 반전 중이며 코스닥은 하락세를 멈추는 정도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개별주 스윙은 보수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단타 위주나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0조 이상 다시 들어오면서 조정받았던 섹터가 상승하거나 새로운 섹터가 출현할 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초부터 매일 그날 상승이 많은 주도주 섹터를 정리하록 섹터별로 누적해서 발생 빈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마다 그 누적값을 주마다 통계를 내어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 후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장에 가장 관심받고 매수가 몰리고 있는 섹터를 파악하기 좋고 또 주도주 섹터가 시간에 따라서 순위를 변화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6일) 마감된 주도주 섹터 맵을 보고 계십니다. 기존의 로봇 광물 대신에 공장 스마트 팩토리 엔터테인먼트 섹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조정 중이며 반도체가 강한 상승 중이며 바이오도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올해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의 상승장 이후 2월에 포함 3월 일시 하락수 4월 중순에 258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4월 18일 이후에 하락 반전하였으나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및 외국인 매수세로 5월 중순 이후 전고점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 2460대의 저항에 5월 중순에는 지지하고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위평과 12평이 각각 12평과 22평을 골드 크로스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정고인 2581을 거래량 치르면서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횡보할지 지켜보시죠. 코스닥 올해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 2월, 3월 초까지 꾸준히 상승 이후 일주 정도의 조정 이후 3월 중순부터 4월 18일까지 913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지속 하락 후 5월 중순 이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이후 코스닥 거래대금은 10조 미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별 섹터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다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기존 섹터의 상승이나 새로운 섹터의 등장을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섹터인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1월 30일 주차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에코프로를 선두로 해서 2차, 3차 지금은 그 다음 새로운 종목들이 출현하고 있고 아무래도 회사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중입니다. 단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왼쪽 위에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4월 12일 82만원까지 지속 상승하였고 그 이후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하여 쌍봉을 만든 후 하락 조정 중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등하면서 조정도 크지 않는 편입니다. 외국인들이 먼저 주식을 선매수해서 상승했고 개인들도 많이 매수하였으며 기관의 매도 이후 현재는 매매 주체들의 동향은 혼조세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뒤에 포스코 피처엠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생산 가시화에 포스코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 같으며 5월 중순까지 조정 후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 밑에 운성 FNC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장비 주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급등 후 상방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기간 조정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공장을 많이 짓기 때문에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LBNF입니다. 테슬라랑 2월 28일 계약 건의로 급등하면서 34만원까지 상승 후 25만원까지 큰 조정 중입니다. 올해 가장 먼저 급등하기 시작했던 AI 섹터입니다. 1월과 2월, 3월 중순까지 급등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조정을 보이면서 3월부터 기간 조정 중입니다. 종목별로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챗GPT로 다시 재상승 시도 중입니다. 왼쪽 위에 셀바스 AI 주가 차트입니다. 1월부터 3월 24일까지 지속 상승 후 하락세를 멈추고 기간 조정 중입니다. 오른쪽 위에 솔트록스 주가 차트입니다. 3월 초까지 지속 상승 후 하락 조정 중입니다. 왼쪽 밑에 코난 테크놀로지 주가 차트입니다. 2월 말 최고가 상승 후 서서히 하락 조정 중입니다. 오른쪽 밑에 맘AI 주가 차트입니다. 1월 급등 이후 박스권 형태의 상승 하락을 반복 중입니다. AI 섹터와 더불어 1월부터 가장 핫했던 로봇 섹터입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로부터 상승 시작하였습니다. 왼쪽 위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3만원대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상승하였고 3월 이후 하락 조정 중입니다. 오른쪽 뒤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1월부터 상승 시작하여 3월 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왼쪽 밑에 SBB테크 같은 경우 로봇 중요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 개발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밑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 감속기 개발 흑자 전환에 삼성 투자 소식으로 3월까지 상승 후 5월부터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제약 및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대체적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큰 급등은 없으나 지속 상승하는 섹터입니다. 개별 종목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는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2월 말 최저점 이후 3월 박스권 횡동 후 4월 초 급등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는 HLB 차트입니다. 2월 중순부터 급등 후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서서히 높이면서 박스권 형성 중입니다. 왼쪽 밑은 유한양행 차트입니다. 4월 초부터 급등 이후 짧은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닉은 유방암 검진 AI 관련 중인데 지속 상승 중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적자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감산정책 발표 이후 지속 SK하이닉스와 상승 중인 반도체 섹터입니다. 코로나 이후 재고가 쌓여서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공감대 이후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 및 미국 AI 혁신의 가장 큰 수혜 섹터인 반도체 주가들이 상승하면서 5월 중순 이후 급등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는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지루한 박스권 이후 5월 중순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월부터 급등 후 3월부터 하락 조정 중이며 5월 중순부터 쌍바닥 이후 재상승 중입니다. 왼쪽 밑은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인 텔레칩스 차트입니다. 1월부터 지속 상승 중입니다. 오른쪽 밑은 AI 반도체 관련 가온 칩스 차트입니다. 3월 말까지 상승 후 하락 반전 중입니다. 다음은 5월 22일 주차 코스피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수익률을 표시해주고 있으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상승 중이며 그 외 많은 종목들은 소폭 하락 중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월 한 달 동안의 코스피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수익률을 표시해주고 있으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면서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2일) 주차 코스닥 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수익률을 표시해주고 있으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최고점에서 조정 후 약상승 중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메디톡스 루닌 제이오 같은 개별주 상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의 코스닥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수익률을 표시해주고 있으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식들은 조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반도체 관련 종목 상승 엔터테인먼트 쪽에 몇 종목 상승 확인 가능하십니다. 반도체 쪽은 대부분 상승 쪽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미국 쪽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월 24일 장후 엔비디아는 AI 관련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급등하고 다음 분기 50% 매출 상승의 가이던스 제시로 장후 25%에 급등하였고 다음날 24% 상승 이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나스닥 중심의 지수 상승 및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 중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데이터 센터 관련 반도체 마벨의 좋은 실적 발표 후 32% 급등하였기에 이번 주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상승이 예상됩니다. 5월 연준율 1억의 매파적인 성격과 PCA 물가가 다시 소폭 상승하는 등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6월 금리 동결쪽에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의 확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미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관련 바이든과 공화당 하원 대표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지난주 화이트였으나 나스닥은 빅테크의 상승으로 한 주 상승 마무리하였습니다. 토요일 부채 한도 관련 협상이 타결되면서 상승 쪽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은 2년간 부채 한도 상승하되 2024년은 정부 재정 동결, 2025년은 1% 한도 증액입니다. 이번 주 31일에 하원에서 표결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표결 통과해야 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시장 체크포인트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은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및 50%의 매출 상향 가이던스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PCA 물가지수는 0.1% 상승했고 견고한 고용 상태를
유지, GDP도 다시 상승 쪽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줄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이 무너지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연착륙이 아니라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AI에서 발표한 챗GPT가 새로운 혁신을 통한 기존 회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대감도 많은 상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에서 최대 수혜주인 반도체 섹터의 상승과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6월 13일 예정되어 있는 영준회의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5월 들어서 니케이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며 독일도 지속 상승 중입니다. 중국, 영국, 프랑스는 보합 내지 지속 하락 중입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안 좋은 건 주식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나 반도체 쪽이나 외국인 매수세로 인한 대형주의 상승으로 코스피는 지속 상승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단기 급등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 중인데 다시 상승 쪽으로 돌아설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5월 상승했으나 주식시장도 빅테크 위주의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의 강한 섹터의 상승이 제한적이며 외국인의 수급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여전히 내수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월 21일) 후에 코스닥이 하락 반전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으로 코스피는 다시 전고까지 오른 상황이고 양시장 모두 거래량은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 섹터도 없는 상황에서 이슈에 따른 개별 종목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은 세금 관련 매도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번에 8월 휴가를 맞이해서 6월 7월에 기관의 매수로 인한 서머 랠리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3년차부터 주식시장은 항상 다음 대선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에도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